필리핀이 미국산 전투기 도입을 전격 취소하고 한국의 KF-21을 선택하려는 흐름은 단순한 전력 교체가 아니라 동남아 전체의 군사 균형을 흔드는 중대한 신호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필리핀 공군 조달위원회는 미국 정부가 제시한 F-16V 도입 제안서를 받아든 직후 한동안 침묵했다고 알려졌는데 그 이유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제시된 금액이 55억 8천만 달러에 달했고 이는 필리핀 국가 예산의 절반 가까이를 단 한 개 전투기 체계에 투입해야 한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전투기 20대와 훈련 정비, 무장, 예비 엔진, 시뮬레이터 가격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고는 하지만 전력 현대화에 신중한 필리핀 정부의 이런 조건은 사실상 수용 불가한 제안이었습니다. 결국 필리핀 국방부는 보입 계획을 전면 재검토했고 다음 단계에서 급히 한 나라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뛰어난 가성비와 빠른 납기 능력을 증명해온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F-21은 단순히 중간급 전투기가 아니라 4.5세대 플랫폼을 기반으로 향후 5세대를 넘어 6세대 기술까지 수용하도록 설계된 전략자산입니다. 특히 미래전장에서 요구되는 핵심 무장체계를 갖추기 위해 내부 무장창 구조와 스텔스 성능 강화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으며 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 사업 또한 본격적인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내부 무장창의 핵심 요소인 전용 파일런 개발이 새롭게 공고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방산업계는 한국이 본격적으로 스텔스 전투기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내부 무장창은 전투기의 생존성을 좌우하는 만큼 이를 국산화한다는 것은 단순한 기술 확보를 넘어 한국 항공 기술력의 새로운 도약을 의미합니다. 필리핀이 KF-21을 바라보는 이유는 단순한 가격 문제만이 아닙니다. 은밀 침투가 가능한 스텔스 구조와 내부 무장창 운영 능력은 필리핀 공군이 겪어온 전력 공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KF-21은 동체 하부 중앙에 배치된 내부 무장창에서 여러 발의 미티어 미사일을 반매 형태로 장착할 수 있으며 레이더 반사 단면적을 극도로 줄여주는 외형 설계와 특수 도료를 통해 전면 스텔스 성능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F-35급의 정면 스텔스와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필리핀 내부에서도 KF-21을 도입할 경우 주변국 대비 우월한 공대공 응전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는 분석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방산 전시회에서 KF-21의 미사일 장착 시스템과 스텔스 특성이 공개되자 필리핀 군 관계자들은 물론 주변국 전문가들까지 높은 관심을 보였는데 그 관심의 핵심은 바로 한국이 이제 단순 조립 수준이 아닌 핵심 기술 내재화 단계로 넘어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필리핀은 FA-50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무기의 안정성과 운용 효율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KF-21이 제공할 한 단계 높은 전력 수준에 대해 큰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미국의 F-16V는 신뢰성과 연합작전 편의성 면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지만 비용 구조가 필리핀의 현실과 맞지 않았고 반면 KF-21은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전력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무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 필리핀 내부에서는 KF-21 블록 1 12대를 우선 도입하고 이후 블록 2 12대를 추가 계약하는 단계형 도입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는 단순 구매가 아니라 필리핀 공군의 미래 공중전 수행 기준을 한국 전투기 중심으로 맞추는 결정적 변화입니다. 더 나아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실리 외교를 추구하는 필리핀의 전략적 판단까지 반영된 선택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KF-21은 한국의 하늘을 넘어 이제 아시아 전역의 새로운 기준점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그 시작점에 필리핀이 가장 먼저 서려하고 있습니다. KF-21의 가장 큰 강점은 단순한 외형이나 엔진 성능이 아니라 스텔스 구조 내부에 숨겨진 복합 기술력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내부 무장창은 미래 공중전에서 생존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전투기가 적 레이더망을 돌파할 수 있는가를 결정짓는 장치입니다. KF-21은 동체 하부 중앙에 배치된 내부 무장창을 통해 여러 발의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을 반매 방식으로 장착할 수 있으며 이 구조는 레이더 반사 단면적을 극적으로 줄여주는 효과를 제공합니다. 반매 방식은 외부 장착 대비 기체의 형상을 깨뜨리지 않기 때문에 탐지 거리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며 필요시 신속한 전개가 가능한 실전형 기술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내부 무장창 설계는 단순 수납 기능이 아니라 레이더 반사파를 관리하는 공력 구조 전체가 함께 맞물린 복잡한 체계입니다. KF-21은 기수부의 반사각 정렬과 조종석 캐노피에 적용된 특수 코팅이 더해지면서 정면 스텔스 성능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으며 필리핀 전략가들은 바로 이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변국들이 보유한 구형 플랫폼과 달리 KF-21은 초기 설계 단계부터 스텔스 기반의 공대공 교전 구조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동남아 지역에서 벌어질 공중 우세 경쟁에서
결정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방산 전시회에서 KF-21의 스텔스 도료 재질, 내부 무장창 개폐 구조, 미사일 전개 메커니즘 등이 집중적으로 소개되자 전문가들의 관심은 단번에 한국 쪽으로 쏠렸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화제가 된 부분은 한국이 단순히 외산 부품을 조립하는 수준을 넘어 내부 무장창과 전용 파일런까지 국산화하려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스텔스 전투기 개발사들이 극도로 기밀성을 유지하는 영역으로 한국이 이 분야에 직접 도전한다는 것만으로도 기술적 자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필리핀 측이 받은 충격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KF-21의 스텔스 구조가 단순 이론이나 연구 단계가 아니라 실제 시제기 비행 과정에서 검증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필리핀 내부에서는 KF-21이 단순 4.5 세대를 넘어 향후 5세대 전투기 표준에 근접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블록2에 이르면 내부 무장 운영 능력과 센서 융합 체계가 완성되어 스텔스 전투기로서 실질적 단계에 들어간다는 내용은 필리핀 공군의 관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여기에 한국이 자체 개발한 미래형 국산 엔진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되는 상황까지 겹치며 필리핀은 KF-21이 단순 구매가 아닌 장기적 운용 생태계와 기술 확장성 측면에서 미국 전투기들보다 훨씬 실용적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미국은 F-35나 F-22의 기술 이전 조건이 사실상 불가능한 반면 한국은 실전적 협력과 교육 훈련 패키지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필리핀 입장에서는 스텔스 운용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결국 필리핀 내부에서 제기된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KF-21은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오는 개념이 아니라 필리핀 공군의 공중전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기체라는 것입니다. 내부 무장창과 스텔스 기술을 바탕으로 필리핀은 전력 공백을 한 번에 메우고 주변 국가의 공중전 시나리오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전망이 뒤따르며 KF-21 도입 논의는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공군이 KF-21 도입을 본격 검토하게 된 또 다른 결정적 계기는 바로 FA-50 추락 사고 이후 드러난 한국산 항공전력의 신뢰도였습니다. 2025년 3월 야간 임무 수행 중이던 필리핀 공군의 FA-50 한 대가 산악지대에서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조종사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비극이 이어졌습니다. 사고 직후 필리핀 공군은 남은 FA-50 전력 전체에 일시 비행 금지 조치를 내렸고 현지 언론은 조종사 과실 여부 기체 결함 문제, 지형적 난이도 등을 둘러싼 다양한 분석을 쏟아냈습니다. 사고 자체는 충격적이었지만 여기서 필리핀 정부와 군이 내린 결론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기체의 구조적 결함이나 시스템 오류가 아닌 조종사의 공간 지각 착오와 복잡한 산악 지역의 야간 운항 난이도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이는 FA-50의 신뢰도를 흔들 이유가 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필리핀 공군은 안전수칙 강화와 교육체계 보완을 발표했지만 정작 FA-50은 사고 발생 약 3주 만에 다시 임무에 복귀했습니다. 이는 필리핀 군 내부에서 한국 무기에 대한 신뢰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장면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필리핀 공군은 오히려 FA-50 추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전력 공백을 빠르게 채우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때 국제안보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호주전략정책연구소의 말콤 데이비스는 KF-21과 FA-50을 매우 뛰어난 플랫폼으로 평가하며 잘 훈련된 조종사가 운용한다면 중국이 보유한 젠 계열 전투기와의 교전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공대공 시스템이 아직 가시거리 내 교전에 치우쳐 있다며 한국산 전투기의 미래 확장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다만 FA-50이 장거리 교전을 위한 BVR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A4 레이더 업그레이드와 함께 중장거리 미사일 운용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FA-50은 이미 레이시온의 팬텀 스트라이크 A4 레이더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경량 전투기 시장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팬텀 스트라이크는 장거리 표적 탐지, 추적 다중모드 운용 전자전 대응력까지 확보한 최신 AESA 레이더로 평가받고 있어 필리핀 공군의 전력 향상에 직접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장비입니다. 이러한 업그레이드는 필리핀 측이 FA-50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오히려 운용 범위를 넓히려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FA-50에 대한 필리핀의 경험은 자연스럽게 KF-21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FA-50이 보여준 우수한 운용 효율성과 유지보수의 편의성은 필리핀이 한국산 전투기를 더 높은 단계로 확장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FA-50은 한국 항공기술의 기반을 체험하게 해주었고 KF-21은 그 기반 위에서 완전한 세대 교체를 가능하게 하는 차세대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필리핀 내부에서는 KF-21이 제공할 수 있는 폭넓은 전장 적용 능력과 스텔스 기반 교전 구조가 FA-50을 보완하며
전력 체계를 상호 상승시키는 조합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FAO-12이 제공하는 폭넓은 임무 유연성과 KF-21이 제공하는 공중 우세 능력은 필리핀 공군이 장기간 유지해온 전력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합으로 평가됩니다. 결국 FAO-14고 이후 한국 전투기 전력에 대한 신뢰는 오히려 더 단단해졌고, 필리핀은 한국산 전투기 체계가 장기적 운용 안정성과 전장 대응력을 동시에 만족시킨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 가장 난도가 높은 분야로 꼽히는 것이 바로 내부 무장창 운영과 전용 파일런 국산화입니다. 내부 무장창은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을 지키기 위한 필수 구조지만 동시에 기체 공력과 진동 패턴을 완전히 변화시키기 때문에 세계에서도 소수 국가만이 이 기술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장창이 고속 비행 중 개방되면 강력한 와류가 형성되고, 이는 내부 구조물의 과도한 진동과 기체 불안정을 유발할 수 있어 설계 단계부터 고도의 공학적 계산이 필요합니다. 미국이 F-22 개발에서 내부 파일런 설계만으로도 15년 이상을 투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KF-21은 이러한 기술적 장벽을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파일런을 자체 개발하는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현재 내부 무장창에 장착되는 파일런은 영국 코반 미션 시스템사가 제공하는 장비로 미티어 미사일을 안정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지만, 이 장비를 계속 활용할 경우 기술적 자립과 수출 확장성에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동개발 국가인 인도네시아가 과거 일부 기술에 접근하려 했던 문제가 불거진 이후 한국은 핵심 부품의 국산화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기술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은 보안 문제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수출 승인과 운용 제약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국산 전용 파일런 개발의 또 다른 목적은 해외 제약 없이 KF-21을 수출할 수 있는 자유도를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KF-21이 아시아와 유럽을 중심으로 대규모 수출 시장에 진입하려면 특정 국가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독자 기술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파일런은 이 독자성을 강화하는 핵심 요소로 꼽힙니다. 내부 무장창 구조와 결합된 파일런은 단순 장착 장비가 아니라 공력 제어와 구조 강도 안전성을 함께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 난이도가 매우 높지만, 이러한 분야의 국산화는 한국 항공산업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상징적 과제로 평가됩니다. 또한 내부 무장창에서 운영되는 파일런은 전개 상태에서도 강력한 바람의 압력과 공기 흐름 변화에 견뎌야 합니다. 예를 들어 AIM-120급 중거리 미사일은 150kg 이상의 무게를 가지고 있으며 사이드와인더보다 한층 무거운 무장을 안정적으로 밀어내야 합니다. 내부에서 외부로 빠르게 전개되는 순간 발생하는 충격과 진동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외부 하드포인트보다 훨씬 복잡한 기계적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미국이 초기 F-22 시스템을 개선하며 접히는 방식의 새로운 파일런을 선택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KF-21은 F-35보다 동체폭이 좁고 슬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 공력 면에서는 유리하지만 내부 공간 확보에서는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산 파일런 개발은 단순 기술 확보가 아니라 KF-21 블록2 스텔스 완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로 한국이 반드시 넘어서야 할 벽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파일런 국산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다면 KF-21은 스텔스 전투기로서의 무장 운용 능력까지 온전하게 국내 기술로 구현하게 되고, 이는 수출 경쟁력과 기술 보호 측면에서 압도적인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술적 진전은 유럽 여러 국가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국산 장비 비율이 높아질수록 정비 수급이 쉬워지고 운용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국가들은 한국산 전투기의 유지보수 체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존 미그 계열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며 전력 공백이 커진 상황에서 KF-21처럼 신속 납기와 안정적 공급이 가능한 플랫폼은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산 무기체계가 단순히 비용 대비 효율이 좋은 수준을 넘어 전투기 핵심 부품까지 자국산 기술로 완성되려 하고 있다는 점은 국제사회가 KF-21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의 파일런 국산화 도전은 필리핀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투기 핵심 기술을 외부 의존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립구조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는 전장 생존성 향상 성능, 완성도, 수출 안정성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방향입니다. 필리핀 공군 관계자들이 특히 이 부분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이유도 바로 KF-21이 단순히 지금 강한 전투기가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질 플랫폼이라는 확신을 주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의 KF-21 도입 논의가 급격하게 속도를 내고 있는 이유는 단순한 군사기술 문제가 아니라 동남아 전체의 지정학적 균형이 크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필리핀은 양측의 압박 속에서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필리핀 북부 루손 지역에 장거리 미사일 타이푼 체계를 임시 배치하며 중국의 해군력을 견제하려 하고 있고,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선박과 군 기지를 끊임없이 압박하며 실질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필리핀이 특정 강대국산 무기에 의존하게 된다면 외교적 자율성을 크게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은 필리핀이 한국산 무기를 선택하게 된 가장 현실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한국산 무기는 미국이나 유럽산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공급될 뿐 아니라 정치적 부담이 적기 때문에 어느 한편을 명확히 들기 어려운 국가들에게 최적의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동 여러 국가들은 독일이나 프랑스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제약에 부딪히자 한국의 무기체계로 방향을 틀었으며, 이는 한국산 무기가 국제시장에서 가진 중립적 가치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최근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이 미국의 타이푼 미사일 배치를 두고 조건부 발언을 하며 세계의 관심을 끈 이유도 바로 이 맥락이 있습니다. 중국이 더 이상 필리핀 영해를 침범하지 않는다면 미사일 배치를 제고할 수 있다는 발언은 필리핀이 미중 사이에서 실리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을 보여주는 동시에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겠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필리핀 내부에서는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면서 결국 필리핀을 필요할 때만 이용하고 버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러한 기조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필리핀은 장기적으로 독립적인 방위체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KF-21이 전략적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F-21은 기술 이전 문제에서 미국 전투기들보다 훨씬 유연하며 도입 과정에서 외교적 부담이 적기 때문에 필리핀이 원하는 독자적 방위 능력 확보에 가장 적합한 전투기로 평가됩니다. 특히 블록 1에서 블록 2로 이어지는 단계적 업그레이드 구조는 필리핀 공군이 예산 상황과 필요 전력을 고려해 유연하게 도입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이는 필리핀이 단번에 고가의 전투기를 대규모로 들여올 필요 없이 장기적 계획에 따라 전력을 확장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동남아 주변국들도 필리핀의 선택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은 KF-21의 가격 성능 스텔스 구성 미래 확장성을 주목하며 필리핀의 협상 결과를 사실상 간접 지침처럼 분석하고 있습니다. 2026년 싱가포르 에어쇼에서 KF-21이 시범 비행을 선보일 예정이라는 소식은 동남아 전투기 시장 판도를 더욱 가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KF-21이 성공적으로 비행 시연을 마친다면 아시아 시장 전체가 새로운 기준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KF-21을 선택한다는 것은 단순히 전투기 구매가 아닙니다. 누구의 기술로 누구의 승인 없이 누구의 하늘을 지킬 것인지에 대한 국가적 결단이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잃기 쉬운 외교적 자율성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 선택입니다. F-16V가 제공하는 신뢰와 연합작전의 편의성은 분명 매력적이지만 KF-21이 제공하는 것은 독립성과 성장성입니다. 이 차이는 앞으로 동남아 전체의 무기 조달 흐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이제 KF-21은 한국을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전투기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필리핀은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잡으려 하고 있으며, 이 선택은 향후 수십 년간 동남아 공중전력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입니다.